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공3의 기출문제, 커마 2급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잘생긴 이민남 블로그에서요. 예제 파일을 받았고요. 더보기를 눌러서 문제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기본 작업 1번은 우리가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요? 필드명부터. 회원명 탭, 성별 탭, 별칭 탭, 지역 탭, 바이빌 탭, 연락처. 그 다음에 엔터 치면서 김미경, 박동진, 엔터 치면서 치겠습니다. 보타 없이. 다 치고 만나시죠? 숫자의 입력 경우요. 오른쪽에 숫자 키보드,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시는 게 숙달이 되면 훨씬 더 빠르니까 연습을 해보세요. 위에 있는 숫자보다는 우리가 계산기에 사용하는 키보드처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숙달이 되면요. 자, 우리가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에서요. 확대를 하고요. 문제대로 하면 되죠. 형식은 똑같습니다. 유형은 똑같아요. 반창고 모양으로 A1부터 G1셀 영역, A1부터 G1셀 영역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누르면 합쳐지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렇죠? 자,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체. 홈에 글꼴의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이 아니라 굴림체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굴림이 나올 때도 있고 굴림체가 나올 때도 있고. 크기는 17, 엔터. 글꼴 스타일 굵게.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A3, A4부터 C15, A3부터 G3, 그 다음에 A4부터 C15. 우리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동시에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요?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셀 스타일 40% 강조 세고 저번에 했죠? 여기서 스타일에 셀 스타일 40 강조 세고 40 강조 세고 40% 강조 세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A4셀부터 A15셀까지 선택을 하고 표시 형식 보는 거는 셀 서식에 들어가는 거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홈의 표시 형식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그죠? 마우스 선택한 영역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셀 서식 아니면 컨트롤 1을 누르거나 그죠? 컨트롤 1을 누르면 다 똑같은 창이 뜨고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와서 우리는 형식을 2019년 빼기 050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표시를 할 때 샵샵샵샵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턴단위 구분 쉼표는 이렇게 컴마를 넣으면 턴단위마다 쉼표가 붙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샵샵샵샵 숫자 4개를 표시하고 빼기 샵샵샵샵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들도 표시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표시할 때는 샵이랑 0을 표시를 하고요. 0으로 표시를 하고 끝에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0일 때 0을 표시하는 거는요. 마지막 자리를 0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에 0을 0원으로 표시하시오, 0을 0개로 표시하시오 그런 말이 없다면 그냥 샵으로 표시를 하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확인.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에 보기처럼 맞게 빼기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G4부터 G15, G4부터 G15 영역을 총점으로 정의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총점이라고 쓰면 되겠죠? 총점이라고 쓰고요. C3셀의 성별을 한자, C3셀의 성별을 선택을 해서 한자 키를 눌러서요. 성별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하나.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3셀부터 G15, A3셀부터 G15셀을 선택을 해서 테두리 스타일을 모든 테두리. 홈의 글꼴 위에 있죠?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걸어주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선 스타일은 실선, 테두리 색 빨간색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글꼴에 여기 테두리에 다시 들어가 보면요.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선으로는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들을 실선이라고 하고 이게 끊어진 걸 타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두시면 안 돼요. 모든 테두리 색깔을 빨강으로 적용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윤곽선도 빨간색, 안쪽도 빨간색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렇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빨간색의 테두리가 거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기본 작업 2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문제 2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이요. 이 문제는요, 조건부 서식 문제네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뭐인지 먼저 파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잖아요. 주어진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 범위에 조건을 줬을 때 조건이 참인 경우에 서식을 적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 그런데 얘는요. A4셀 G16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얘네들 필드명을 빼고 선택한 부분이 주어진 범위잖아요. 그렇죠? A4셀부터 G16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 지기가 4원이거나 지기가 4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항목을 선택했을 때 F4 땅땅 생각나시죠? 자, 지기가 4원이거나 지기가 4원이거나 그러면 A 조건이 지기가 4원이야? 이거나 혹은 수당이 100만원 이상이야?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A랑 B 조건이 5월이라는 함수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서식을 적용을 해줘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범위를 선택을 했고 홈의 중간쯤에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으로 들어가죠.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우리는 여기서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지기가 4원이거나 수당이 100만원 이상. 그러면 는 A 조건, B 조건이 5월이라는 함수로 연결됐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열고 조건부 서식 우리가 직접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요. 뭐요? 지기가. 첫 번째 사람의 지기가. 항목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영어에도 달러가 붙어 있고 숫자에도 달러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조건부 서식 행 전체라면 F4 두 번에 땅땅 누른다고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기가 4원 A 조건 4원이니 이게 A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수당이 100만. 그러면 수당 얘가 항목이 F4 땅땅이 100만 원 이상이니 크거나 같다 1000000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조건이 완성이 되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를 글꼴색을 파랑, 밑줄을 실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서식을 눌러서 글꼴색은 파란색으로 파랑, 밑줄은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확인.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5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해도 되고 이것도 만족해도 되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이 서식이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하면 조건부 서식이 완성이 되고요. 자, 계산 작업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집을 받았을 때요. 감독관들은 문제집을 보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앞에 앉으셨으면 일단 문제집을 보면서 계산 문제의 함수가 뭐가 나왔나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시간이 줄어들죠. 자, 1번 문제는요. 데이트, 미드,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트라는 함수는 연, 월, 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라는 함수를 열어보면 이어 먼스 데이로 되어 있네? 그러면 이어 먼스 데이에 해당하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날짜로 바꿔주는 게 데이트라는 함수. 미드라는 함수는요. 여기 임상욱이라는 거기서 상자를 갖고 오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레프트 라이트 함수는 왼쪽 오른쪽에서 갖고 온다고 하면 미드라는 함수는 중간에서 가운데에 있는 글자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임상욱의 컴마 스타트 넘버는 뭐예요? 시작하는 숫자잖아요. 그럼 나는 상자를 갖고 오고 싶으면 2에 컴마 몇 글자
한 글자를 갖고 오면 상을 갖고 오는 거고, 두 글자를 갖고 오면 상욱을 갖고 오는 거고. 그죠? 그럼 레프트 함수를 또 쓰라고 했네요. 그러면 다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셔야죠? 함수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함수들이니까. 등록일자의 연도는 2000 플러스 제품 코드의 1, 2번째 자리. 그러면 데이트라는 함수를 써서 2000년에 더하기 제품 코드의 레프트 함수를 써서 1, 2번째 자리 값을 더한 값이 연도. 그럼 2019년이겠네요. 그죠? 그거랑 그 다음에 월은 3, 4번째, 1은 5, 6번째. 그러면 미드 함수를 써가지고 월, 데이, 먼스, 데이를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데이트라는 함수를 써서 2000에 더하기 레프트 함수를 써서 제품 코드에 콤마 왼쪽에 두 글자를 더해줘. 이게 이어 먼스는요 뭐예요? 제품 코드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그러면 미드라는 함수를 써서요. 그렇죠? 이 제품 코드에 3, 뭐가 되는 거예요? 3, 4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리에서 네 글자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자리에서 3, 4번째 자리를 갖고 오니까 두 글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미드 함수를 써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코드에 다섯 번째에 두 글자를 갖고 오면 되겠죠? 미드 함수 가로 닫고 데이트에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등록 일자가 구해지게 되겠죠. 이 부분은요. 식은 길지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레프트, 미드, 데이트라는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결시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용한 함수가 count blank고 count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count는 숫자를 세는 건데 blank는요. 비어있는 칸을 세는 거예요. 우리는 count는 숫자를 세고 count는 숫자 문자를 세고 count blank는 숫자를 세는데 blank를 세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응시 여부가 공백일 경우 결시한 것임이라고 되어 있고 체결된 결시율에 퍼센트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백분율로 바꿔주라는 얘기인데요. 자, count blank가 있고 count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결시율을 구하려면 모든 값에서 결시 요거 같은 경우에요 밑에 써볼까요? 결시율을 구하려면요 우리는 탐에 파운타 해가지고 파운타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수원보드 모든 사람의 값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백분율로 바꾸면 30%가 되겠네요. 10명 중에 3명이 결시야 라고 하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카운트 블랭크를 써서 내가 선택한 레인지,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짝거 모양으로 범위. 이 범위 안에서 결시한 사람이 몇 명이니? 3명이니? 그러면 나누기 뭐 하면 돼요? 카운타로 수험번호를 넣든 성별을 넣든 획득 점수를 넣든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수험번호로 집어주면 모든 사람으로 나누면요. 0.3이라는 값이 나오고 백분율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홈에 표시 형식에 퍼센트로 표시를 하시면 결시율은 30%입니다. 왜요? 10사람 다 빠졌으면 결시율이 100%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앞뒤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디카운터, 뒷섬,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쵸? 문제 뭐예요? 평균 점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디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요. 그쵸? 그러면 조건은 이 표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 표를 사용하면 되지만, 지금 조건을 보니까 서울이면서 지역이 서울이면서 조건이 두 개네요. 그렇죠? AND 조건으로 연결됐습니다.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조건이 세 개네요. 서울이면서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지역이 인천이면서 점수가 90점 이상인 참가자의 평균 점수를 구하시오. 이건 조건이 3개, 4개가 아니라 자, 서울이면서 점수가 90 이상이야? 나는 A 조건가? 이거나 지역이 인천이면서 점수가 90 이상이야?
B 조건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요, 조건을요, 어디다 쓰라고 했어요? 조건을 D20, E25, D20, E25 여기 사이에 조건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스웨드는요, 지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은요, 서울이면서 점수가 90 이상이야? 크거나 같다 90 이상이야? 이거나 어떻게 밑에다 쓰면 되죠? 인천이면서 90 이상, 크거나 같다 90 이상. 그러면 얘는요, 점수가 서울이면서 90 이상인 친구들이랑 인천이면서 90 이상인 친구들, 5화 조건으로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친구들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건만 만들었으면 우리는 이 뒤에 이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이 표를 얘기하는 거고, 컴마. 우수자 평균이니까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드는 우리가 계산할 필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점수의 필드, 컴마.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요. 우리가 만든 지역부터 인터넷 크거나 같다 90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네들의 평균이 나오겠죠? 자, 이게 3번 문제였고요. 4번은 H룩업과 라이트 함수. 아, 이거는요. 너무 쉽죠? H룩업이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수평으로 된 이런 표에서 참조해서 갖고 올 거야. 그런데 얘는 A, B, C, D 그럼 제품 코드에서 라이트 함수 오른쪽에 한 글자를 써서 이거에 해당하는 단가를 갖고 와서 판매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판매량이랑 곱해가지고 판매 금액을 구할 거야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표를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얘가 수평으로 있는 데서 우리는 골라와야 되니까 얘는 H가 되고요. 그리고 유사한 값인가요? 정확한 값인가요? 정확한 값. A에 해당하는 정확한 값들이 찍혀 있으니까 얘는 0이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부터 할까요? 라이트 함수를 써서 제품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옵니다. 그죠? 그럼 엔터를 쳐서 구하신 다음에 hlookup을 씌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 내가 구하고 싶은 lookup 밸류는 앞에 있는 얘네니까 컴퓨터야 A를 찾아줘, B를 찾아줘, C를 찾아줘 lookup 밸류를 넣었더니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은 표, ref 레인지 어레이는 범위 표의 범위 어디서 찾을 건데요? 그럼 우리는 이 제품 단가표에서 찾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는 여기서 첫 번째 사람을 구하고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워줍니다. 그렇죠? 콤마.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버. H룩업은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선택한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행에서 A냐 B냐 C냐 D냐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버. 내가 지정한 행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 게 H룩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A, B, C, D 첫 번째 행에서 찾았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건 단가잖아요. 그죠? 단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있으니까. 두 번째, 컴마, 정확한 값 0이라고 쓰셔야겠죠?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 부분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엑셀 기초 다지기 V룩업, H룩업을 좀 보고 오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곱하기 뭐 하셔야 돼요? 판매량 곱하기 단가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해서 한 칸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판매 금액이 구해집니다. 이게 4번 문제였고요. 5번이요. 공제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if와 라운드 함수. 자, 라운드는요. 소수점이 한 자리일 때 컴마 1, 두 자리일 때 컴마 2, 1의 자리가 0일 때 빼기 1, 10의 자리가 0일 때 빼기 2. 요거 생각나시죠? 자를 그려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생각이 안 나시니까 잠깐 보고 갈게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라운드 업이나 라운드 다운, 라운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0을 기준으로 양수가 있고요. 음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양수는 1, 2, 3이고 음수는 빼기 1, 빼기 2, 빼기 3이잖아요. 그래서 점을 기준으로 소수점을 안 보여준다 라고 하면 0이고요.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면 1, 2, 3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1의 자리가 0일 때, 10의 자리가 0일 때, 100의 자리가 0일 때 라고 표시를 한다고 하면 빼기 1, 빼기 2, 빼기 3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에 다 구한 다음에 1289라는 표시얘가 1300이 됐잖아요. 그러면 라운드업 함수를 씌우되 공이 몇 개? 1의 자리, 10의 자리가 0이니까 우리는 뭘 쓰면 돼요? 빼기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if 함수를 써서 결과를 갖고 온 다음에요. 라운드 함수를 씌워서 컴마 빼기 2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if 함수의 조건만 따지면 되겠네요. 20만원 미만이면 0.95,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이면 1.15,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면 1.12, 60만원 이상이면 1.35의 세율을 적용한 공제. 얘는요, 세율을 구한 다음에 판매 총액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판매 총액을 기준으로 20만원 미만이니? 그러면 0.95를 줄게. 자, 그 다음에 40만원 미만이니 1.15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하나씩 하나씩 쓰는 거예요. 90점 이상일 때는 수, 80점 이상일 때는 우, 나머지는 가.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판매 총액이 미만이니까 자가 200,000이니 라고 하면 자 20만원보다 작은 애들만 푸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우리는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0.95%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좀 자, 그러면 if라는 함수를 쓰고요. 얘가 참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0.95%를 계산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조건이 아니면 1.15, 그 다음에 1.12, 그 다음에 1.35 계속 되잖아요. 수가 아니면 우미한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이렇게 일단 써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뿅 표시가 됐고요. 왜? 얘만 2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을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기준이 4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40만 원. 그러면 40만 원 미만이면 40만 원 미만이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준다고요? 1.15 1.15 그러면 두 번째 값은 넣었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 값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얘를요 복사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을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2, 3, 4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2와 세 번째, 네 번째 값으로요. 여러분들 지금 완전 헷갈리시죠? 컨트롤 V.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값이 완성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값이 남은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값을요. 또 컨트롤 V에서부터 넣는 거예요. 그 대신 기준만 뭘로 해주면 돼요? 4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미만이야 라고 하되 그 다음에 60만 원일 때는 1.25가 되고 1.25 그 다음에 네 번째 값은요 그냥 써주면 되겠죠. 그죠? 얘가 1.35%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각각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왜요? 소수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퍼센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또 뭐예요? 퍼센트를 지우려면 저렇게 100으로 또 나눈 숫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뭐 하면 돼요? 곱하기 판매 총액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곱하기 선택할 수 없으니까 판매 총액 갖고 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값을 어떻게 해요? 00, 1의 자리, 10의 자리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긴 식이지만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서 해야겠죠? 맨 끝에 아까 우리가 했던 컴마 빼기 2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값이 구해지는데 식이요 엄청 길죠? 자, 계산 문제 중에 5문제 중에 한 문제가 어려우면요, 네 문제가 쉬워요. 지금 5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쵸?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조금,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요, 나누기 100으로 일단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의 점수가 이렇게 뿅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수미양가를 매기고 싶어요. 그래서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나는 수를 주고 수미양가로 쓰고 싶어요. 수미양가.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얘의 평균이 크거나 같다 90점이니? 라고 물어봐서 90점 이상이면 나는 수를 주고 나머지는 우미한가를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95점만 참이고 나머지는 우미한가에서 골라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if라는 함수를 써서요. 그쵸? 얘가 참일 때 나는 수를 주고 그렇지 않을 때 우미양가를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쓰면요. 자, 90점 이상인 애만 수고요. 나머지는 우미한가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가 없어. 우미양가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랑 미양가를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의 기준은 90점이 아니라 8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80점일 때, 아이고, 얘가 80점일 때, 얘는 우가 되고, 나머지는 미양가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했던 앞에 있는 방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를요, 복사를 해다가 어디다 붙이면 되냐면, 우미양가 자리에 붙이는 거예요. 우미양가 자리, 컨트롤 V.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수랑 우랑 미양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미양가를 붙여 넣는 거예요. 70 기준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얘가 70이고 얘가 미가 되고 그 다음에 양가가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양이랑 가를 분리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V 조건이 60점 이상일 때 양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가로 떨겨주면 되겠죠. 수미양가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지금 앞에 있는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니 그러면 참값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값 다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되실 것 같아요. 커마 리급에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격작업 1번이요. 통합이 나왔네요. 그렇죠? 통합. 문제를 보니까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2, 3에 해당하는 제품 코드별 판매량과 판매 금액의 합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없네요. 얘는 지금 판매량이 요 사이에 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한 가지 방법으로. 자, 통합이라는 거는 하나의 표 1, 표 2, 표 3을요. 표 4에 하나의 방법으로 합쳐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A001부터 A010까지 10까지 다 동일하게 써 있잖아요. 만일에 판매량도 여기 밑에 여기에 껴져 있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범위가 다 동일하니까 이렇게만 집어넣고 계산을 해줘 라고 하면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중간에 판매량이 빠졌어요. 그래서 판매량과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제품 코드는 A001부터 A010까지. 그러면 통합이라는 거는 내가 먼저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컴퓨터한테 이 영역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보시면요. 여기 데이터 도구에 가상분석 옆에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합계를 구할 건지 평균을 구할 건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건지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썸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자, 참조 영역을요. 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시에 판매하는 제품 코드서부터 이렇게 넣어주시고 추가 두 번째로 추가 세 번째로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통합은요. 첫행 왼쪽요. 우리가 처음 여기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판매량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가 우리가 넣어준 레인지, 이 참조 영역을, 이 범위를 하나로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첫행, 판매량과 판매 금액, 첫행으로 판매량과 판매 금액만 줄을 세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요. 여기 있죠? 제품 코드 밑으로.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다 골라서 썸을 해줘서 결과를 보여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행 왼쪽열을 체크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계산은 컴퓨터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분석 작업 2번이요. 자, 분석 작업 2번은 부분합이 나왔네요. 그죠? 부분합은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생각나세요? 부분합은 뭐 하기 위해서? 부분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나야 될 거는 정렬. 그쵸?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 그 다음에 두 번 계산할 때 새로운 값으로 체크 해제. 요 세 개잖아요. 자, 이 부분합이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정렬, 그룹, 체크 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볼게요. 이 표에서 부서별 결근일수의 평균을 계산한 후 처음에 결근일수의 평균을 계산한 후 직위별 실수령에게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정렬은 첫 번째 기준은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둘째 기준은 직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평균의 소수 자릿수는 2로 하시오. 소수 자릿수를 2로 만들고 평균과 최소값의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그러면요. 범위를 선택을 하고 일단은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정렬을 눌러서요. 그렇죠?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은 직위를 기준으로 뭐야? 내림차순. 확인. 요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가죠? 그럼 요 그룹할 항목을 뭘로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분합을 하는데 그룹할 항목을 뭘로 문제를 보셔야죠. 그렇죠? 사원별 급여 현황표에서 부서별 결근일수의 평균 그 다음에 직위별 실수령에게 최소값. 그럼 얘는요, 맨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부서별 결근일수의 평균을 일단 계산합니다. 부서로 그룹화를 진 다음에 함수를 평균, 어떤 거예요, 평균이요? 결근일수 체크, 필드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영업부를 기준으로 결근일수의 평균이 구해졌잖아요, 그렇죠? 자, 소수점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부분합을 첫 번째 구했으면 또 두 번째 부분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지금 첫 번째 부서별로 영업부, 자재부, 홍보부로 그룹을 해서 한번 계산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직위별로 사원, 대리 이렇게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그룹화 항목을 직위별로 바꾸셔야 돼요. 직위의 실수령의 최소값, 평균을 최소값으로 하되 실수령의 필드를 선택을 하되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체크 해제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있는 값들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만일에 이 그림이 없었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냥
부서별을 기준으로 그냥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따로 나눠줬잖아요. 그쵸? 영업부도 구해줬고 직위도 구해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그림이랑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쵸? 사원, 대리, 그러니까 영업부를 기준으로 사원과 대리, 가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와지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평균의 소수 자릿수는 2로 하시오. 소수값이 2로 보여져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 영업부 평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자재부 평균, 예.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요? 홍보부 평균,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얘네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홈에 보시면요. 자릿수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뭘로요? 소수점 두 자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합표랑 우리가 푼 부분합표랑 동일하게 뿅 찍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네요. 그냥 이전까지의 부분합은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두 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룹을 한 번은 부서로, 한 번은 직위로 이렇게 나눠서 문제가 나와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요, 표 밖에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을 저장을 해서 뭐 도형이나 단추를 달고 그게 그 도형이랑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매크로고 두 번째는 회계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매크로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1번이요. 매크로 EU24 여기에 판매 금액을 계산을 하는데 판매 금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이래요. 그죠? 판매가는 고정이 되어 있고 판매량은 각각 틀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값을 절대 참조로 씌운 다음에 그다음에 각각의 판매량을 곱해서 판매 금액을 구해야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네요. 그쵸?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그쵸?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의 이름은요. 매크로 이름을 판매 금액이라고 하래요. 그쵸? 판매 금액.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는 판매가 이 3을 선택하되 우리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절대 참조 F4를 씌워주고요. 곱하기 판매량 벡터 그 다음에 얘를요 밑으로 쫙 내려서 다른 친구들의 값을 구해주고요. 밖으로 나와서 기록 중지 해주시면 되죠. 요게 첫 번째 매크로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G4HO 영역에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G4부터 HO G4부터 HO까지 씌워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판매 금액의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추 1의 이름을 판매 금액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쓴 다음에 다른 셀을 선택을 하고 얘를 지우고 하셔야겠죠. 그쵸? 지운 상태에서 판매 금액을 뿅 누르면 제대로 계산이 되면요. 우리는 맞게 푼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한 이 3과 얘의 범위에 뭐요? 사용자 지정을 통화 회계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을 통화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우리는 홈에 여기 표시 형식에 회계로 지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작업을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통화라고 지정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확인을 누르면 저장이 기록이 되고요. 2, 3부터 컨트롤 나머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홈에 와서요. 표시 형식을 이렇게 회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딴 작업하면 안 되고요. 밖에 나와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 꼭 멈춰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에 어떤 거요? 육각형.
육각형 도형을 갖고 와서 도형이랑 단추랑 틀린 거는요. 자동으로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되 글씨를 통화로 입력한 다음에 도형은요. 앞에다 하니까 문제에 보면 가운데로 맞추어야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설정하여 도형을 클릭할 때 그리고 단추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데 도형은 지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통화라는 매크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가락 모양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요 바꿔놓고 보셔야겠죠? 해놓은 상태에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뿅 눌렀을 때 이렇게 회계 형식으로 바뀌면 우리는 매크로 문제 1번, 2번을 제대로 다 푸신 거예요. 간단하죠? 매크로의 형식은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작업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차트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처럼. 자, 1번부터 5번까지 하면 저렇게 바뀌는 겁니다. 객실 번호가 101호 105인 기준 인원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기준 인원의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하는 거는요. 지금 이렇게 요금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파란색을요. 이렇게 뿅 당겨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준 인원이 생겼고 요금이 생겼어요. 그렇죠? 자, FM으로 하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데이터 선택 그 다음에 추가를 누르십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기준 인원이라는 L을 집어넣으시고 값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101호부터 105호까지 보시면 되겠죠. 얘를 지우시고요. 기준 인원에 해당하는 101호부터 105호까지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확인. 왜냐하면 이렇게 당겨서 했더니 차트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이 차트 색깔까지 신경이 쓰이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FM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꼬투리 잡힐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할 줄 아는 건데 괜히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틀렸다고 하면 우리만 손해니까요. 모양이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됐고요. 데이터 기준 인원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했고요. 그렇죠? 보조축으로. 그럼 기준 인원이 빨간색이네요. 그렇죠? 빨간색을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일단은 바꿔주고요. 그렇죠? 2번이요. 요금 계열의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고 차트의 레이아웃 3을 지정하시고 그러면 요금 파란색 버튼을 선택을 하고 차트를 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에 세로 막대형 제일 처음이네요. 그렇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확인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의 레이아웃 3 차트 레이아웃 여기 있네요.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 3으로 지정을 해주니까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차트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1층 기준 인원 및 이용 요금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글꼴은 새굴림, 크기 16, 글꼴색 노랑, 채우기색 파랑 얘는 홈에 있죠? 그래서 글꼴을 선택한 상태에서 새굴림이라고 쓰시고요. 크기는 16. 그 다음에 글꼴색 노랑, 색깔은 노란색, 채우기 파란색. 문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 세로값 축의 주 단위는 4만, 보조 세로값 축의 주 단위는 2. 그러면 0, 2만, 4만, 6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요. 여기에 주 단위를 2만이 아니라 4만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보조축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의 주 단위를 2로 닫기. 그러면 문제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 그림자를 오프셋 대각선 아래 차트를 선택하고요. 아까 우리가
셀 서식 연 것처럼 컨트롤 1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테두리에 그림자를 테두리에 그림자를 오프셋 해가 테두리 스타일 그림자를 어떻게 해요? 오프셋 대각선 아래쪽 오프셋 대각선 아래쪽 오프셋 대각선 아래쪽 오프셋 대각선 제가 잘못 읽었네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죠 그쵸? 얘의 그림자를 주고요. 그 다음에 A15 G2800 닫기 A15 G28 조금 더 늘려줘야겠네요. 그쵸? 얘를 맞춰서 G28 셀의 밖에 이렇게 좀 늘려서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우리가 1번부터 4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요. 그쵸? 차트 문제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고 매크로도 물론이고요. 분석 작업에서 이 부분합이 좀 헷갈렸네요. 그쵸? 그룹을 2번 해주는 거 이런 문제는 저도 처음 보는 문제네요. 그쵸? 커마 1급에는 이렇게 나눠서 나왔지만 커마 2급에서는 이렇게 그룹을 2번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풀을 먼저 그 다음에 지기 문제대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 작업 1번 통합이요. 그쵸? 이렇게 먼저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범위들을 지정을 해서 첫행 왼쪽면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계산 작업은 우리가 아까 수미양과 나눈 것처럼 5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고 그 다음에 3번 정도 이렇게 오화 조건으로 AND 조건으로 A, B 조건을 오화 조건으로 연결한 이 조건식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별거 없었던 것 같고요. 조건부 서식 나왔었고 표 완성하는 거. 이 테두리 하는 것도요. 테두리 하는 것도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 같아요. 다른 테두리에 들어가서 색깔을 선택을 하고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테두리가 바뀌는 거. 기본 작업 1번은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집에서 컴퓨터 공부합시다. 그 유튜브에 그 스테이 애톰 이거 해가지고 캠페인을 하잖아요. 자, 2주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그 코로나를 박멸시키자고 이렇게 하는데 잘 협조가 돼서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갑갑해 죽겠어요. 학원생도 없고 계약도 안 하고 그래서 많은 걱정인데 여하튼 우리가 잘 좀 마음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얘기했네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